인천 서민 동네, 비대에 시달려도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는 씩씩한 흑인 여성. 그녀는 종종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노숙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오늘 밤, 그녀는 그가 평범한 표류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모른 채 평소처럼 노숙자를 돕는다. 다음날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녀는 식당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귀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킹스 테이블 위의 네온사인은 어두워진 수원의 하늘을 배경으로 약하게 깜박였다. 한때 밝은 빛은 낡은 담요처럼 도시를 뒤덮는 차가운 이슬비를 간신히 뚫고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은혜하는 팔짱을 끼고 카운터 뒤에 서서 계산대 옆에 놓여있는 미납된 청구서 더미를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앞에 떠오른 숫자는 그녀가 빚진 금액을 잔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3개월치 밀린 임대료, 공급업체의 연체 송장, 심지어 전기회사에서도 또 다른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는 그녀 뒤에 있는 낡은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보다 거의 크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뭔가를 빨리 내놓지 않는다면 그녀가 혼신을 다해 일했던 레스토랑 킹스 테이블은 소규모 사업을 잊은 도시의 또 하나의 판자로 판을 댄 가게가 될 뻔했다. 그곳은 예전에 그 곳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요리법과 꿈, 즉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집처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커튼이 빛이 바랬고 타일 바닥이 긁혔으며 손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직원을 해고했고 피크 시간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타임 직원은 2명만 남겨두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녀가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주 6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그니처 치킨과 만두국, 단골 손님이 손가락을 핥아먹는 옥수수빵 등 그 어느 것도 이곳을 떠받치기에는 부족했다. 은하가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후 9시 45분 또 다른 느린 밤, 바깥의 폭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로 내몰렸고 오늘 밤에 들어온 소수는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딸 수아는 이웃과 함께 집에 있었고 아마도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도 모른 채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은하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수아에게는 새 학용품과 겨울용 새 신발이 필요했고 씨는 그 외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엄마의 목걸이를 팔까도 고민했지만 그것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수아가 아직 아기였을 때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타까운 일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포기하는 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돌풍이 문을 덜컥덜컥 울리자 은하는 잠시 폭풍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입구 위의 종소리가 피곤한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길을 잃은 여행자나 비를 맞으며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술 취한 여행자를 기대하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대신 한 남자가 문지방 바로 너머의 몸을 구부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코트는 흠뻑 젖어 있었고 발 아래에는 물이 고여 식어 있었습니다. 은하의 첫 번째 본능은 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문을 닫는 외로운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특히 이 동네에서는 더욱 그렇고, 특히 그녀의 모습을 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뭔가가
그녀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더 많았고 아마도 60대였을 것이다. 상우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친절하고 지쳤지만 친절했습니다. 그는 신발이 타일에 부딪혀 삐걱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저녁입니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발밑에 자갈처럼 달아서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입니다. 곧 문을 닫겠습니다. 남자는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할까봐 두려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난 그냥, 그는 양손으로 모자를 움켜쥐며 머뭇거렸다.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인정에 갈라졌고, 즉시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돌렸다. 은하의 가슴이 조여졌다. 그녀는 전에도 절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엉덩이에 아이를 업고 주머니에 몇 달러만 가지고 처음 수원으로 이사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배고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것의 굴욕과 단지 피부색 때문에 거절당하는 괴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남자는 그러면 일이 더 쉬워질 것 같은 듯이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게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은하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오후 9시 48분 그녀는 이미 난로를 청소하고 조리대를 닦고 내일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직은 그녀에게 거절하고 그를 다시 폭풍 속으로 보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레스토랑을 붙잡게 했던 바로 그 마음은 그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앉으세요. 그녀는 코너 부스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고쳐줄게. 남자는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나는 당신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문제없어요. 그녀는 이미 부엌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게다가 나는 남자가 내 식당에 앉아 굶어 죽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다. 고마워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비를 맞으며 창문을 두드렸다. 은하 씨는 일을 시작했고 불을 다시 켜고 밤에 남은 것을 꺼냈습니다. 닭고기와 만두국, 음식은 부족했지만 사랑은 많았던 그 시절 엄마가 일요일에 만들어 주던 것과 같은 요리법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깊은 그릇에 담아 만두와 육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오븐에서 아직 따뜻해 보이는 옥수수빵 한 조각을 잘라서 옆에 놓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집주인 상우라는 남자가 생각났다. 일주일 동안 그는 얇은 입술을 찡긋 웃으며 그녀에게 빌린 시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당신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 가게를 소유한 것처럼 카운터에 기대어 말했고, 엄밀히 말하면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30일만 더 시간을 주고,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이곳을 팔겠습니다. 너희들, 이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은혜는 언제나처럼 자존심을 삼키고 혀를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개임을 하게 놔두었지만 결코 당신이 이기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님 앞에 접시를 놓으면서 생각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먹으세요. 남자는 음식이 신성한 것이냥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살짝 떨면서 숟가락을 집어들고 첫 입을 먹었다.
거의 즉시 그의 어깨가 이완되었고 긴 숨이 빠져나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것이 담고 있는 따뜻함과 맛, 기억을 음미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속눈썹에는 눈물 한 방울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거, 그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진맛이 나네요. 은하가 침을 삼켰다. 그래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도 그 느낌 알아요. 그 후 몇 분 동안 그녀는 그가 평화롭게 식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 그녀를 계속 훔쳐보는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척 다시 카운터를 닦느라 바빴다. 마침내 그릇이 거의 비었을 때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은 GS 상훈입니다. 라고 말하며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저는 한때 누군가였습니다. 그는 낄낄 웃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에게서 나오는 공허한 소리였다. 회계사. 큰 회사에서 일했는데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비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직장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집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맞은편에 앉은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대연은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은하 씨는 그가 구겨진 지폐 몇 장, 어쩌면 잔돈 한 줌을 꺼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그녀를 향해 밀어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영수증이었지만 맨 아래에 이 식사비를 레드에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손으로 쓴 메모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대연은 그저 웃었다.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비 속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왕의 식탁에 도착한 은하. 비가 그치고 공기에 달라붙는 축축한 냉기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표지판을 뒤집어 열고 앞치마를 단정한 다음 빈 테이블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녀 주위에 침묵이 맴돌았다. 대연이라는 이름이 그가 남긴 영수증과 함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일 다시 오자, 라는 알 수 없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남자에 대한 뭔가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수년간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좋은 것을 믿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녀는 익사한 사람이 그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옥수수빵과 야채를 먹으러 온 단골 손님, 지나가는 트럭 운전사, 옆 블록에서 온 건설 노동자 그룹 등 평소와 같은 손님들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의 불안을 밀어내고 피곤하지만 순수한 미소로 그들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는 대연이 들어올 것을 반쯤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다 정오가 지나서 또다시 문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대연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에 행주를 쥐고 있는 은하는 얼어붙었다. 대연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먼저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어젯밤에 너덜너덜한 코트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깔끔한 버튼다운을 입고 자세를 더욱 곧게 펴고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검은 양복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뒤따랐는데 그 말은 돈과 권력, 그리고 은하가 조심해야 했던 무엇인가를 말해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고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남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값비싼 시계를 가진 남자들은 그녀와 같은 곳에 먹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기 위해 걸어다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다현은 따뜻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카운터로 다가갔다. 좋은 아침이에요, 은하님, 그가 말했다. 그녀는 중립적인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그런 다음 그녀는 추격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현은 뒤에 있는 남자들을 향해 손짓했다. 닐은 내 동료, 친구,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은하의 배가 뒤틀렸다. 그녀는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매끈한 뒷머리와 연습된 미소를 지닌 중년의 백인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지석, 그 이름에는 뭔가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곧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는 시내 레스토랑 체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녀와 같은 식당을 폐업시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다. 은하 씨, 이곳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빛바랜 메뉴판, 벽에 벗겨진 페인트, 타일에 긁힌 자국 등 낡은 세부 사항을 모두 훑어보았습니다. 특성이 있어요. 은하가 팔짱을 꼈다. 역사가 있어요. 물론이죠. 그는 마치 같은 입장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것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잠재력.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안, 거래, 너무 늦을 때까지 탈출구처럼 보이지 않았던 탈출구였습니다.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대현이 끼어들었다. 지석이랑 다른 사람들은 은하 너한테서 아무것도 빼앗으려고 온 게 아니야.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녀는 비웃었다. 그렇죠. 지석은 농담이라도 한 듯 가볍게 웃었다. 이봐, 솔직하게 말할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업에 투자하는데, 대현이가 말해준 바에 따르면 당신은 여기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다. 구할 가치가 있는 것.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 절약, 그와 시선이 마주한 대현. 내가 돌아올 거라고 말했잖아. 그는 남자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나도 예전에는 누군가였다고 말했지.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내 판단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거야. 은하야, 어젯밤에 나한테 그 밥을 주었을 때, 당신은 그저 가난한 늙은이에게 밥을 준 게 아니었어. 당신은 레스토랑을 성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던 거야. 은혜아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믿음으로는 집세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배웠다. 지석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문서가 가득 들어있는 매끈한 폴더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카운터 위에 놓고 그녀를 향해 미끄러뜨렸다. 우리는 킹즈 테이블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사거나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하고, 확장하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도시에서 잊혀진 또 다른 매장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은하 씨는 폴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현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간처럼 대해줬어요. 그는 폴더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에 걸친 실망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위의 벨이 짤랑거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글쎄, 이건 광경이 아닌가. 은하가 돌아보니 거기에는 상우가 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문 바로 안쪽에 서 있었고, 그의 미소는 마치 거기에 속한 것처럼 그의 얼굴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너무 캐주얼한 바지, 배 주위가 너무 꽉 끼는 버튼다운, 그리고 시스템이 그와 같은 남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일종의 잘난 척하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오후입니다. 은하님, 그는 느릿느릿 말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로 휙휙 지나갔다. 당신이 구매자를 위한 시장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은하가 우리는 아니다 라고 쏘아붙였다. 상우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렇습니까? 그는 지석과 대연에게 시선을 뒀다. 지난번에 확인해보니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되어 있고 이 건물은 내 것입니다.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은하의 내장에 자리 잡았다. 이것은 나빴습니다. 지석은 둘 사이를 바라보며 어조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우는 웃었다. 실제로 이곳의 주인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석은 눈살을 찌푸리며 은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우는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보세요. 저는 은하에게 정말 인내심을 갖고 있었고, 그녀에게 시간을 더 주고, 한두 푼은 지불하게 했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찢찢 찼다. 하지만 인내심은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은하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주저했던 이유이자, 계약서를 가지고 왔든 퇴거 통지서를 받았든 양복을 입은 남자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제 상우는 가짜 공소남을 지석에게로 돌렸다. 당신이 여기서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정확히 27일 후에 그녀가 나에게 빚진 돈을 내가 다 버리지 않으면 이곳은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처럼 침묵이 방 전체에 자리 잡았다. 상우는 은하를 향해 상상의 모자를 기울였다. 행운을 빌어요, 은하씨. 그러다가 그 사람은 사라졌고 등 뒤에서 문이 닫히더군요. 대연이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은하는 의심보다 더 나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희망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은하가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상우의 잘난 체하는 작별 인사의 메아리가 여전히 공중에 남아 있었다. 27일 왕의 식탁이 그녀의 손에서 빼앗기기 전에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미 그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뽐내던 방식, 그가 그녀에게 말하고 그녀를 해고하고 그의 눈에는 그녀가 빌린 시간의 세입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영구적인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대담하게 생각하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을 그녀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지석 위클리프가 새 옷의 소매단을 조정하며 날카롭게 숨을 내쉬자 은하가 그를 바라보며 복잡하다고요. 뭔가 씁쓸한 목소리가 가미됐다.
다현은 두 손을 들어올리며 차분한 몸짓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은하야, 잠깐만. 아니요.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완전히 그를 바라보았다. 대현아, 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 남자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투자, 잠재력 같은 말을 던지고 있지만 한 가지만 똑바로 하자. 그녀는 상호가 나간 문을 향해 손가락을 쿡 찔렀다. 더 이상. 침묵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자리 잡았다. 식당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자리를 떠난 몇 안 되는 손님들은 조용히 눈을 돌리며 은하와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사이를 오갔다. 지석 위클리프는 문득 후회하는 듯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숨을 내쉬었다. 나는 임대가 불안정한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사업일 뿐입니다. 은하가 고개를 저으며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때 대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석아, 잠깐만요. 방법이 있어요. 지석은 짜증이 난 듯 한숨을 쉬었다. 저는 부동산 안 사요. 대현 씨. 그럴 필요는 없어요. 대현은 은하에게 눈을 고정한 채 다그쳤다. 우리는 그녀가 빚진 것을 갚고 집주인과 문제를 해결한 다음 투자를 진행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은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들로부터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자선단체인 것처럼 빚진 것을 갚아라 라는 말이 입에서 느껴지는 맛이 싫었다. 지석은 팔짱을 꼈다. 그런데 당신은 누가 그 돈을 준비하고 있나요? 대현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예,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은혜는 숨이 막혔고 방금 한 말의 무게에 배가 뒤틀렸다. 지석은 진심으로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맙소사, 대현아, 정말 이걸 약속하는 거야. 대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보면 좋은 걸 압니다. 지석은 그를 한참 동안 관찰하다가 마침내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요. 돈을 걸고 싶으시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레스토랑이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이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은하도 안심했어야 했다. 오히려 그녀가 느낀 것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현에게 다가가며 몸을 돌렸다. 그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그녀는 물었다. 대체 당신이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는 흔들림 없이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다. 내가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리고 난 그런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거야. 이게 자선단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은하야? 어젯밤에 널 지켜봤어. 넌 이곳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어. 요리하는 방식, 고객을 대하는 방식, 이곳을 위해 싸우는 방식이 단순한 레스토랑 그 이상인 것처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바로 내가 믿는 사업이다. 은하의 목이 조여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지친 지석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렇다면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숫자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출이 증가하고 고객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죽은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은하가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망할 일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연이가 말하기 전에 말했다. 2주만 주세요. 지석은 눈썹을 치켜떴다. 그렇게 빨리요. 대연은 2주만 줘, 라고 반복했다. 제가 그녀의 구조 조정을 돕고 봉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진정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를 진행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지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하다가 웃었다. 좋아요. 2주요. 하지만 숫자가 없으면 걸어요. 은하가 턱을 악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퇴거 통지서를 들고 있는 상우, 어머니의 유산인 그녀의 식당은 다음 고급 커피숍이 인수되기를 기다리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듯한 대연의 눈을 바라보며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2주요. 그녀는 반복했다. 그리고 이게 실패하면 다시는 나를 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거래, 지석은 만족한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물러섰다. 그럼 너희 둘이 할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은혜아는 방금 약속한 일의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곳을 바꾸는데 2주가 걸립니다. 이미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위해 2주 동안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점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혼자 싸우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팔짱을 끼고 왕의 식탁 한가운데 서서 긁힌 바닥, 바램 페인트, 몇 년 동안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손으로 쓴 메뉴판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대연, 지석, 양복, 들어와 잠재력과 약점을 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개봉 직전에 도착한 대연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결의에 찬 눈빛을 뽐냈다. 한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이것이 나를 설득하려는 방법이라면 카페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웃었다. 생각했지만 이제 시작이군요. 그는 노트를 열고 이미 숫자, 차트, 계획으로 가득 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좋아. 우선 해야 할 일은 이렇다.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당신의 공급 주문을 살펴봤다. 당신은 가격을 터무니없이 강요하는 상인에게서 재료에 대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은하가 곤두박질 쳤다. 저는 수년 동안 같은 공급업체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몇 년 동안 당신을 강탈해 왔어요. 대연이 펜을 종이에 두드리며 반박했다. 어젯밤에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더 나은 상품, 더 신선한 재료,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은하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장기적인 사업. 당신이 성장하면 그들도 성장합니다. 단순한 경제학.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가 이미 전화를 걸었고 묻지도 않고 이미 그녀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논리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마케팅, 그는 계속 말했다. 지금 이곳은 유동인구와 단골 손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온라인 존재, 고객 참여, 소셜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은하가 끙끙거렸다. 옥수수빵에 대한 트윗은커녕 숨 쉴 시간도 거의 없어요. 대현은 웃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고용한 거야. 그녀는 눈을 깜박였다. 당신은 무엇?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젊은 여성이 노트북과 은하가 즉시 싫어하는 에너지를 들고 들어왔다. 다은아, 디지털 마케팅. 그녀는 손을 내밀며 웃었다. 나는 당신을 무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대현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다은을 바라보며 내민 손을 무시했다. 농담하는구나. 다은은 당황하지 않고 웃었다. 아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은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이곳을 수원에서 가장 핫한 소울푸드로 만들겠습니다. 은하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침략이 아닌 대현님의 2주간의 변화에 동의했습니다. 대현이 손을 들었다. 이봐요. 이게 빨리 느껴진다는 건 알지만 저를 믿으세요. 이것이 경쟁 방식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날카롭게, 은하야,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왕의 식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그들에게 이곳의 마음, 그곳의 영혼을 보게 하라. 은하가 카운터 모서리를 붙잡은 채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는 간신히 버티다가 오늘은 식당이 망하는 기업처럼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생각이 떠올랐다. 27일 퇴거 통보를 받은 상후. 지금 그녀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 여자가 내 길을 방해한다면 그 여자는 나가야 해. 제이는 걱정하지 마 네즈은아. 이 일이 끝나면 날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윙크했다. 대현이 손뼉을 쳤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메뉴입니다. 은하의 머리가 핑핑 돌았다. 메뉴가 괜찮아요. 그는 훌륭하지만 너무 크다. 잘라내고 가장 잘 팔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 메뉴의 모든 요리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사, 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현은 알고 그걸 지우라는 게 아니다. 더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 사람들이 계속 찾는 요리를 소개한다. 레스토랑의 심장으로 만들어달라고 누그러졌다. 은하는 망설였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 어머니의 요리법이었고, 이곳을 집처럼 느끼게 해주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현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매진되는 요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할게요. 대현은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웃었다. 남은 하루 동안 킹즈 테이블은 전쟁실로 바뀌었습니다. 대현은 공급업체와 협상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더 나은 공급품을 확보했습니다. 다은은 전문적인 사진 촬영을 준비하여 프라이드 치킨과 콜라드 야채가 담긴 접시를 먹기에 너무 완벽해 보이도록 촬영했습니다. 은하 씨는 양념 조정, 플레이팅, 프레젠테이션 등 최고의 요리의 새로운 변형을 테스트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들은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레스토랑을 지었지만 더 나은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뒤집힐 것 같은 순간 첫 번째 일격이 찾아왔다. 다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게 뭐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은하가 물었다. 다은은 전화기를 그들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또 다른 사업이 유인물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다. 킹스테이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실패하고 이제는 외부인에게 도움을 구걸하고 있다. 보기 싫다는 상호의 글이 떴다. 은하의 배가 떨어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움켜쥐고 넘쳐나는 댓글들을 스크롤했습니다. 식당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일어서기도 전에 그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헐뜯었습니다. 소울푸드 전문점은 매년 생겨나고 죽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곳을 산채로 먹어치울 것입니다. 그녀는 아직 할 수 있을 때 팔아야 합니다. 은하의 손가락이 전화기 주위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상우가 더러운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고 그녀의 삶이 공공연한 농담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다시 물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책을 읽는 대현의 턱이 굳어졌다. 우리는 이것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은하가 정신을 차리며 숨을 내쉬었다. 아니, 이런 건 아니야. 그녀는 다은을 바라보았다. 이거 뒤집을 수 있어. 다은의 입술이 천천히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아, 물론이죠.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좋아요. 그 사람은 싸우고 싶었어요. 한번 싸워주겠다고 했죠. 휴대폰 화면을 가로지르는 다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고 집중한 표정이 날카로워졌다. 은하는 이미 타이핑을 하고 있는 킹스테이블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불러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두뇌는 상황보다 3발 앞서 움직였다. 은하의 피부 밑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여전히 뜨겁고 무거웠지만 그녀는 억지로 천천히 숨을 쉬고 반응하는 대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상우가 움직였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다은의 목소리는 빠르고 단호했다. 첫째, 우리는 그의 직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역에서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그녀는 몇 번 더 두드린 뒤 화면을 은하와 대현 쪽으로 돌렸다.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은하님이 게시물을 스캔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날카로워서 칼처럼 소음을 꿰뚫는다. 관리가 잘못됐나요? 실패했나요? 사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킹스테이블은 수원에서 7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는 구걸하지도 않고 허둥대고 갈고 닦지도 않으며 한 번도 우리 집문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와서 진정한 유산이 어떤 것인지 맛보세요. 우리는 도시의 왕들에게 피를 흘립니다. 은하가 눈을 깜박였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다은은 웃었다. 아, 이야. 그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대현의 노트를 집어들고 백지 페이지로 넘겼다.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좋아하고 파이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응원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으세요.
내가 끝날 때쯤이면 상우가 자기 입에서 우리 이름을 빼내길 바랄 것입니다. 은하가 팔짱을 꼈다. 이거 정말 즐기고 있는 거 맞지? 자트는 웃었다. 여보,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대연은 숨죽여 웃었지만 은하의 턱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도 그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온라인 인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이드의 손가락은 지시사항을 덜컥덜컥 울리는 동안 휴대폰 위로 날아다녔습니다. 우리는 고객 참여와 실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킹즈 테이블에서 가장 좋아하는 추억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지를 게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수를 좋아합니다. 연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랜 고객을 강조하고 이 장소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고 커뮤니티를 우리 뒤에 있도록 합니다. 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봉사활동은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음식 블로거, 현지 영향력 있는 업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여기로 불러들이고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충분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 상호의 비방 캠페인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는 망설였다. 우리가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싶지 않아요. 제이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은하야,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왕의 식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그들에게 이곳의 마음, 그곳의 영혼을 보게 하라고 말했다. 진심입니다. 이건 구걸이 아닙니다. 은하 씨, 이것은 이야기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진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왜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은하의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들었다. 그것은 그녀에게나 수아에게뿐만 아니라 내일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처음 오픈했을 때 찾아오셨던 손님들, 수아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분들, 이곳을 집처럼 대해주신 분들. 좋아요. 해보자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은은 웃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거야. 1시간도 안 되어 킹스테이블의 소셜미디어가 살아났습니다. 고객들이 생일 저녁 식사, 첫 데이트, 할머니와 함께한 일요일 점심 사진을 공유하며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은하가 힘든 엄마에게 무료급식을 했다는 이야기, 아내가 생각나서 매주 금요일 옥수수빵을 먹으러 찾아온 은퇴한 남자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레스토랑들도 끼어들기 시작했다. 시내의 한 유명 소울푸드 스팟에는 왕의 식탁은 수원의 심장 박동 중 하나다. 상우는 진짜 남부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도시의 음식을 공급한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흑인이 소유한 또 다른 바비큐 전문점은 리얼은 진짜를 인정합니다. 킹즈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은혜아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다은은 웃었다. 공동체야, 자기야. 상우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대연은 카운터에 기대어 숫자를 스캔했다. 참여도가 400%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문 위의 종이 덜거덕거릴 정도로 문이 3개 열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턱을 꽉 다물고 평소에 잘난 체하는 웃음은 어디에도 없는 상우가 곧장 카운터로 행진하고 소금과 후추통이 떨릴 정도로 두 손을 나무 위에 얹은 채였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은하 아래에는 진짜 분노가 터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도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상우 씨. 상우는 고개를 저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이 작은 서커스 공연으로 누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집세는 아직 연체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모든 빚을 지고 있고 아무리 인터넷 동정심이 있어도 당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은하의 두 손은 양 옆구리에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연은 그녀 옆에 몸을 곧게 섰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른 목소리였다. 무엇을 원하세요, 상우 씨? 상우의 눈이 그를 향했고 마침내 대연은 그저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표정이 바뀌면서 계산이 슬금슬금 들어왔다. 나는 당신의 유형을 압니다. 구세주 콤플렉스를 지닌 부유한 백인 소년. 여기 와서 현금을 좀 던지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을 기울여 목소리를 낮췄다. 이곳은 당신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이길 수 없습니다. 대연의 턱이 굳어졌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은하가 앞으로 나섰다. 내 생각엔 이제 끝난 것 같다. 상우, 그의 눈이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갔다. 실례합니다. 내 말 들었잖아. 그녀는 팔짱을 끼고 그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 이곳은 싸울 가치가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소유하지도 않고 내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우의 콧구멍이 벌어졌다. 넌 아직 내 소유야, 은하야. 은하가 천천히 숨을 쉬었고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올해는 아니지. 상우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닿는 카운터 뒤에서 크고 극적인 헐떡거림을 토해냈다. 아, 저거 좀 보세요. 그녀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방금 누군가가 우리의 작은 대화를 유출했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될지 추측해보세요. 상우의 얼굴이 핏기가 없었다.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은은 눈썹을 치켜떴다. 아, 자기야, 난 이미 그랬어. 상우는 발을 헛디디며 뛰쳐나갔고 벨이 떨어질 정도로 문을 쾅 닫았다. 그가 떠나자마자 레스토랑 전체가 박수를 쳤다.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가운데 은하가 숨을 크게 내쉬며 한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대연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은하가 숨이 막힐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젠장 맞았어요. 다은은 웃었다. 이제 이 싸움을 끝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킹즈 테이블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기고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심오한 교훈과 진심 어린 공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면 알림벨도 켜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